뭐 하는 거야? 여기가 네가 들어올 곳이라고 생각해 굵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번쩍 울렸다. 넌 사인으로 물든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나이트클럽 이브닝 글로우의 입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딱 봐도 클럽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입구 한쪽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에게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의 손짓과 표정에는 날 선 경멸이 서려 있었다. 아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도 예약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다. 차분하려고 애쓰는 목소리였지만 살짝 떨리는 기색이 느껴졌다. 멀리서 본 사람들은 아직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듯 보였으나 가까이에서 그를 본 몇몇 손님은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기 때문이다. 잘못했냐고 지팡이를 들고 감히 여기에 나타난 것부터 잘못이지. 분위기 다 망치고 있어. 매니저는 비웃듯 시니컬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네, 제 지팡이가 왜? 저도 다쳐서 잠시 부축 삼아 쓰는 건데요. 손흥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꽉 쥐었다. 보면 모르겠어. 이런 고급 장소에 다리를 다친 채로 들어와선 사람들 기분 망친다고? 매니저가 주변을 둘러보며 손을 휘저었다. 야, 보안팀, 이 사람 당장 내보내. 곁에서 지켜보던 몇몇 손님이 수군거렸다. 저거 손흥민 아니야? 설마 진짜 손흥민. 저렇게 대놓고 쫓아낸다고? 근데 왜 지팡이 쓴 거지 부상당했나 봐. 저 매니저 너무 막 대하는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소란에 일순간 음악마저 잦아들 것처럼 느껴졌다. 댄스 플로어에서 인파가 흥겹게 흔들고 있던 몸을 멈추진 않았지만 입구 근처로 시선이 집중되는 분위기였다. 매니저의 호통 소리에 쌓였던 에너지가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남은 직원들도 고개를 돌려 입구 쪽 상황을 살폈다. 잠깐만 이봐요. 이내 한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다. 이거 찍어둬야겠다. 이런 대우는 좀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휴대폰을 꺼냈다. SNS에 올려서 공유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아, 제발. 그냥 별일 아니니까 찍지 말아주세요. 손흥민은 당황스러워하며 손짓으로 만류하려 했다. 저도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오늘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예약도 되어 있고요. 예약 누가 예약을 받아줬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너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매니저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다. 손님들 기분 망치고 싶지 않거든. 지팡이나 짚고 불편하게 서 있는 사람 보면은 즐겁게 놀러 온 사람들 기분이 얼마나 다운되는 줄 알아. 무슨 그런 말씀이세요? 저도 손님이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아무래도 제 이름을 들으면 매니저님이 오해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저 유명해도 돈 내고 들어오는 건 다른 손님들과 똑같습니다. 유명 그래. 너 손흥민이라며 축구 선수라는 거야. 알겠는데 뭐 어쨌든 지팡이 같은 건 이 클럽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 난 규칙을 준수해야 해. 매니저가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렸다.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때 지나가던 DJ가 음향 부스 쪽에서 이 상황을 어깨너머로 지켜보다가 고개를 내밀었다. 매니저님 무슨 일 있나요? 게스트 VIP 리스트에 손흥민님 이름 봤던 것 같은데 VIP 내가 모르니까 말하지 마. 이분이 VIP로 적절한지 아닌지 내가 판단할 테니까. 매니저가 DJ를 향해 재빠르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여성 손님이 옆 친구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다리 다쳤다고 사람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있다고 분위기 망친다고 저런 거 영상 찍어서 알리고 싶다. 나도 녹화 중이야. 이런 건 진짜 공론화돼야 해. 계속 스마트폰을 드는 이들의 움직임에 매니저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표정이 단호했다. 마치 네가 아무리 찍어봤자 내 권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투였다. 자, 다들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굳이 이런 모습 찍어서 뭐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린 규정을 지키는 중입니다. 매니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보안팀 쪽을 다시 손짓해 불렀다. 저 손님 안내해서 밖으로 모셔드려요.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는 손님은 우리가 책임지고 돌려보내는 게 맞아. 이보세요. 왜 이러세요? 저 다친 다리 때문에 잠시 지팡이를 쓰긴 하지만 다른 손님들하고 똑같이 춤출 수도 있고 앉아서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다시 항의했다. 지금 저를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차별하하. 참.
이건 차별이 아니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야. 매니저가 교만하게 웃었다. 우리가 손님들을 받을 때는 완벽한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 보면은 다들 왠지 몸이 불편해질 거야. 불편해질 매니저님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클럽 DJ가 다시 말을 걸었다. 이분이 손흥민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전에도 다리가 불편한 손님들이랑 파티해 본 적 있어요. 문제될 거 없던데 DJ권 여기 분위기 잘 몰라서 그래 이브닝 글로우는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표방하는 곳이야. 허술하게 다친 사람 받아주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소문이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소문이 날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클럽이라면 더 많은 손님을 끌 수 있잖아요. 그 사이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다. SNS 라이브를 켠 이도 있었다. 실시간 댓글이 달리는 중인지 옆에서 헐 진짜 손흥민 하는 목소리가 올라왔다. 아니 지금 라이브를 켠다고 매니저가 흘끗 눈치채고는 강하게 나섰다. 당장 꺼 허가 없이 촬영 금지야. 이거 클럽 규정 위반이야. 뭐가 규정 위반이에요? 불법적인 거 찍는 것도 아니고 공공장소도 아닌데 여긴 지금 공적 장소와 같은 다중 이용업소잖아요. 촬영하던 남자가 대꾸하자 매니저가 더욱 언성을 높였다. 여기가 공적 장소, 여긴 엄연히 사유지야. 네가 입장료 낸 손님이라고 함부로 촬영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점점 목소리가 격해졌다. 지켜보던 손흥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지팡이를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매니저님이 말씀하시는 이곳 규정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완벽한 즐거움이 어떤 식으로 지팡이 쓴 사람 출입 금지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규정이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요? 매니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법적으로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지. 우린 돈 내고 오는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주려고 할 뿐이야. 그 최상의 서비스라는 게 결국 보기에 불편한 사람은 쫓아낸다는 의미인가요? 그것도 다친 사람을 손흥민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그건 제가 알기로도 명백히 차별적 행위입니다. 마치 드레스 코드를 이유로 다른 인종이나 특정 조건의 사람을 막는 행위 같은 거죠. 이봐 손흥민 씨, 말이 좀 지나치네. 매니저는 어설프게 웃으며 뒤를 살폈다.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 이미 대화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우린 그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내 말이 안 먹히네. 보안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모시고 나가. 보안팀 직원 둘이 다가오자 구경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예, 이건 좀 너무하잖아. 손흥민이라고 몰라, 이 사람.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냥 다친 건데. 맞아요. VIP 예약해놓고 왜 못 들어오죠, 클럽에서. 장애인이나 부상자를 함부로 막으면 큰 문제 될 텐데 그중 한 손님이 휴대폰을 들고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여보세요? 혹시 너 기자 친구 있지 않아? 여기서 큰일 났어? 손흥민이 클럽 입구에서 쫓겨나는 장면 찍혔다고. 나도 언론사에 아는 사람 있는데, 이거 기사로 나가면 매니저 힘들어질걸. 여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제발 좀 그만들 해. 매니저는 이미 동요가 시작된 군중을 향해 소리 질렀다. 여긴 내가 관리하는 공간이야. 내 말대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 보안팀, 그냥 손흥민 씨를 밖으로 빼입어요. 힘으로 제압할 생각하지 말아요. 손흥민이 자리에서 몸을 한 발 빼고 뒤로 물러섰다. 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제가 여러분께 민폐를 끼친 적 있나요? 매니저는 답변 대신 썩은 표정을 지었다. 민폐 그 자체라고.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기만 해도 시선이 다 그리로 쏠리잖아. 우리 클럽은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해. 넌 지금 그걸 망치고 있다고. 사람들은 점점 둘러싸고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일부는 SNS 라이브 방송을 켰고 실시간 채팅으로 지금 손흥민이 부당 대우당함 같은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매니저가 이를 보곤 불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한편 구석에서 지켜보던 한 무리 중에서 이 클럽의 다른 스텝 그리고 다른 DJ가 조용히 의견을 나누는 게 들렸다. 야, 이거 너무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손흥민이 괜히 다친 거 가지고 욕먹고 있잖아. 관리자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건 심했다. 이거 클럽 이미지 완전 나락으로 갈 텐데. 그럼 우리가 나서서 말려야 하나? 매니저가 워낙 독단적이라서 그래도 상황이 심해지면은 우리까지 불똥 튈 것 같아. 새어나오는 얘기에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다. 매니저는 아랑곳 않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 이분도 그리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손흥민이 다시 한번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죄송하지만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클럽 홍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브닝 글로우 측에서 초청 메일까지 보냈고 그걸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 소속세도 분명히 같은 내용이 전달됐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리가 널 초청했다고 행사 담당자와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트클럽 업계 전체를 밝히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해서 축구 스타로서 젊고 건강한 이미지를 어필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도 참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환영입니까? 매니저의 표정이 순간 당황으로 바뀌었다. 잠깐만 그건 어떤 행사 담당자가 그렇게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바로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달려왔다. 홍보팀에서 일하는 홍 팀장이었다. 아, 손 선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매니저님께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이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주최한 행사 때문에 제가 온 건 맞죠. 그런데 매니저님이 전혀 모르셨던 건가요? 그게 저희가 이번 이벤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느라 부서 간 소통이 좀 미흡했습니다. 클럽을 매니지하는 쪽과 프로모션 팀이 한 번 더 논의했어야 했는데 홍 팀장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행사라니 난 전혀 보고 못 받았다니까. 매니저는 언짢은 얼굴로 홍 팀장을 노려봤다. 왜 나 몰래 이런 거 진행하는 건데? 아니요, 몰래가 아니라 위에서 지시가 왔고 다자간 회의에서 자료를 공유했는데 매니저님이 바쁘셔서 참여를 못 하셨던 걸로 알아요. 홍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중요한 건 손흥민 씨께서 부상 중이지만 이벤트에 협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 초청됐고 이미 VIP 예약 리스트에 등록도 돼 있었어요. 이를 들은 매니저는 몹시 불쾌한 듯 혀를 찼다. 그래도 난 반대야. 이런 상태로 오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우리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고. 주변이 조용해지자 다시 한번 사람들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매니저와 손흥민을 잡았다. 한 관객이 속삭였다. 저건 그냥 외모나 상태로 사람을 판단하는 구시대적 발상 아닌가? 다른 관객도 동의했다. 맞아. 클럽 이미지가 뭔데? 다양한 사람을 포용해야 더 멋진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는 사이 손흥민은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매니저님, 저도 클럽에 와서 마구 뛰어놀 생각은 아니에요. 부상 때문에 조심해야 하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무대 위에 잠깐 올라 인사를 하고 DJ사 사진도 찍고 서로 협업 프로젝트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협업 프로젝트라니 또 무슨 소릴... 매니저는 여전히 단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DJ 권이 나서서 설명했다. 매니저님,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클럽 DJ들과 얘기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더 포용적인 밤 문화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휠체어나 지팡이가 있어도 춤출 수 있고 신체나 감각의 제약이 있어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자 구경하던 다른 사람 중 몇 명이 맞아요. SNS에서 해시태그로 캠페인 돌고 있어요. 하고 거들었다. 그래서 손흥민 씨도 그 운동에 관심을 표해 주셨고 이번 이벤트 때 함께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초청한 거예요. DJ 권이 덧붙였다. 그러게요. 저도 스포츠 선수로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부상당한 분들이 밤 문화나 어디서든 소외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 이런 사태를 보니 갈 길이 멀다는 걸 절감하네요. 매니저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다. 내가 편협해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린 이브닝 글로우를 최고급 클럽으로 유지해야만 해. 나도 이 일에 목숨 걸고 있다고 애초에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흔들리는 조명 아래를 어정쩡하게 걸어 다니면 손님들이 얼마나 기분 상할지 생각은 해봤어. 그 말을 듣자 이번에는 구경꾼 중 한 명이 크게 한숨을 쉬고 나섰다. 저도 한때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한 채 클럽에 온 적 있어요. 그때 느낀 시선이 정말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한 번도 안 왔는데 오늘 우연히 지인 초대로 왔더니 이런 장면을 보게 되네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사고로 손목을 깁스했던 적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몰았으면 다치는 사람이 아예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죠.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매니저는 답답한 기사액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분명히 자신이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황이 커져버렸다. 게다가 손흥민이란 유명 인물이 연루되어 있고 SNS로 모든 게 중계되고 있었다. 좋아, 알겠다. 일단 들어와. 그런데 공연도 할 거고 무대도 올라야 한다면서 혹시 안전사고 나면 어쩔 건데 책임은 누가 지는데 매니저는 아직도 비꼬듯 말했다. 그 부분은 우리 홍보팀에서 다 조율해 놨어요. 무대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일부 깔았고 스태프들이 도와줄 예정이었어요. 문제될 게 없죠. 홍 팀장이 부드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이때 구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주워겼다. 그리고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손흥민 파이팅 차별 없는 클럽 문화 만듭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매니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잠시 난감해하는 듯 했지만 곧 강하게 딴지를 걸었다. 이봐 이 사람들. 상황 잘 모르면서 그냥 스타라고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스타라서가 아니라 다친 사람이 왜 클럽에 오면 안 되냐는 거죠. 어떤 남자가 손을 흔들며 맞받았다. 맞아요. 우리가 여가를 즐길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또 다른 여성이 힘주어 말했다. 그 사이 매니저가 씩씩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이번에는 클럽 오너가 직접 등 뒤에서 다가왔다. 은밀하게 보안을 유지하던 오너가 상황이 심상치 않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매니저, 이게 대체 무슨 소동이야? 손흥민 씨, 초청 건은 이미 윗선에서도 알고 있었어. 너한테도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사장님 저는 그런 얘기를 통 못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 클럽 이미지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 났다는 제보 들어오고 있어. 이게 더 큰 이미지 손상이야. 사장은 화난 목소리로 매니저를 나무랐다. 손흥민 씨가 우릴 도와주러 온 건데 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로 만들어? 매니저는 머뭇거리며 손흥민 쪽을 힐끔 봤다. 손흥민은 지팡이를 다시 짚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아니, 저는 단지 클럽의 컨셉을 지키려고 한 건데 지금 컨셉 운운할 상황이 아니야. 당장 손흥민 씨에게 사과해. 그리고 오늘 일정 제대로 지원하라고 사장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매니저는 입을 달싹이며 머리가 복잡해 보였다. 주변의 촬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장까지 직접 지시를 내렸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손흥민 쪽으로 다가갔다. 손흥민 씨,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너무 날카롭게 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부상 입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차별받을 줄 몰랐어요. 손흥민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도 축구 선수로서 건강과 열정을 상징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부상을 입으면 누군들 외면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매니저는 그 말에 얼굴을 붉혔다. 인정합니다. 제 기준이 편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외형적인 것만 생각했네요. 나름 이 클럽을 지키려 했다고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사장과 홍 팀장, 그리고 DJ 권도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다. 사장이 매니저에게 다시 말했다. 당장 홍보팀이랑 협의해서 그동안 우리가 놓친 접근성 문제부터 개선해. 그리고 오늘 손흥민 씨가 무대에서 공식 발표할 수 있게 준비해. 우리도 함께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밝히도록 해.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흥민 씨,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아까 제가 했던 말들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사과하네. 이제 제대로 사과하는 건가? 영상 다 찍혔으니 나중에 제대로 된 입장문이라도 내겠지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일단 사과를 받은 뒤 지팡이를 짚고 실내로 이동했다. 이제 좀 정상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행사부터 마무리해야 하니까요. 수많은 시선이 그를 따라 이동했다. 매니저는 뒤쪽에서 스텝에게 지시를 내리며 분주히 움직였다. 곧 무대 인사 있을 거니까 조명 한번 다시 점검하고 계단 쪽에 안전 가드레일 더 설치해.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스탭들도 서둘러 움직이며 공간 배치를 손보았다. 잠시 후 DJ 부스 근처 작은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손흥민이 조심스레 걸어 올라갔다. 입장할 때마다
손님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매니저는 무대 한쪽에 서서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예의상 박수도 치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흥민은 잠시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사실 오늘은 즐겁게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예상치 못한 갈등이 있었네요. 제가 다리를 다친 상태라 클럽에 들어오면 분위기를 망칠 거란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오히려 모두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밤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초청받았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맞아맞아 하는 호응이 들렸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높이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나 음악 예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분들 중에는 부상이나 장애가 있어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춤추고 음악을 즐기고 서로 어울릴 수 있어야 하죠. 무대 앞에서 DJ 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는 한 발짝 떨어진 위치에서 땀을 훔치고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DJ수와 나이트클럽들도 좀 더 포용적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움직임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DJ 권이 마이크를 넘겨받고 선언했다. 네, 전국에 있는 우리 DJ들은 이미 SNS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다친 사람 장애가 있는 분 혹은 몸 상태가 불편한 분들도 언제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죠. 필요한 장비나 구조 개선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편견 없이 환영하자고요. 이 말이 끝나자 함성이 터졌다. 좋은 움직임이네요. 손흥민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저도 오늘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밤 문화에서도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요. 그러자 군중들 사이에서 와 멋지다. 역시 월드클래스 하는 외침이 들렸다. 매니저도 박수를 치며 어색하게 웃었다. 조금 전만 해도 완강히 막아서던 자신의 모습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손흥민이 무대 뒤로 빠졌을 때 매니저가 다시 한번 다가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 덕에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괜찮습니다. 저야말로 다리가 불편하니 쉽게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죠. 서로 대화를 통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제 동생도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어딜 가든 눈치 보며 불편해했죠. 그런데 그걸 제가 외면하고 살았나 봐요. 저는 그저 우리 클럽 이미지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손흥민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걸 알게 되셨으니 된 거죠. 앞으로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배제되지 않도록 더 많이 배려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매니저는 한숨 섞인 웃음소리를 냈다. 저도 제 권위만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시스템을 바꿔보려고요. 오늘처럼 SNS 라이브로 퍼져나가면은 그냥 사과만 해서는 해결 안 될 테니까요. 홍 팀장과 DJ 권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부터 발 뻗고 나서야죠. 내부 시설 개선, 그리고 스텝 교육부터 다시 해야 해요. 그동안 우리가 최고급 이미지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잊은 것 같아요. 고디어 사장도 합류했다. 매니저 당장 클럽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동시에 접근성 개선 조치 계획을 발표해. 그리고 손흥민 씨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 다친 상태에서도 용기 내서 와줬으니. 알겠습니다, 사장님. 매니저가 고개를 숙였다. 손 선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이브닝 글로우는 이제부터 차별 없는 클럽 문화를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직접 정책도 재정비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사장을 비롯한 스태프들이 착수 계획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선 입구를 좀 넓히고 경사로를 설치하면 휠체어가 들어오기 쉬워지죠. 만약 지팡이를 짚고 있는 손님이 있으면 우린 스텝이 안내와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어요. 좌석 배치도 좀 더 유동적으로 해서 불편 없이 앉을 곳을 마련해 주자고요. 문득 군중 중 누군가가 물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런 게 가능해지나요? 매니저가 답했다. 바로 내일부터 준비에 들어가고 가능한 건 다음 주부터라도 하나씩 시행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고 휴대폰 카메라에 플래시가 번쩍였다. 와, 드디어 뭔가 바뀌나 봐. 전국적으로 다른 클럽들도 이걸 계기로 변화하겠죠. 손흥민 멋있다 하는 음성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표했다. 과분한 칭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 같은 유명 인물이 주목받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더 보탤 뿐이죠. 그러자 한 손님이 다가와서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럼 미디어에서 이 사건을 난리치면 손흥민님은 더 번거롭게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일은 저도 조금 화가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계기가 될 거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알려져서 전국의 클럽들이 변화하길 바라요. 물론 저도 이슈가 되면은 좀 피곤하겠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면 감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준 손흥민 씨에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소리 내주신 손님 여러분께도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고급을 강조하기보다는 함께 즐기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브닝 글로우에서 시작한 이 변화가 우리나라 전체 나이트클럽과 DJ 씬에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현장 분위기는 이미 갈등이 사라지고 완전히 달라진 에너지가 감돌았다. 누군가는 SNS 라이브로 여기 사과 및 개선 발표 중 하고 자막을 띄웠고 채팅창에는 멋지다.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내가 가는 클럽도 저랬으면 좋겠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이후로도 짧은 라이브 공연이 이어졌고 손흥민은 DJ 권과 함께 몇 곡을 즐기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다. 매니저는 무대 옆에서 식은땀을 닦으며 수행했었는데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클럽 안에는 더 이상 불편한 기운 없이 신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1시간쯤 지나 손흥민은 행사장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매니저가 직접 나가려는 그를 배웅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다음엔 다리가 완전히 나으셔서 오시면 그땐 정말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오셔도 좋고요. 저희가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다 나은 뒤에도 제 지인 중에는 몸이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과도 함께 올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매니저는 손흥민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입구 밖으로 나오자 파파라치나 기자들이 벌써 몰려들어 있었다.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졌고 손흥민 씨, 여기 사건 어떻게 된 거죠? 차별 논란에 대해 한 말씀만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손흥민은 짧게 답했다. 처음에는 좀 오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브닝 글로우 측에서 의미 있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상이나 장애가 있어도 누구든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군중들을 향해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차에 올라타 떠났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라지자 클럽 관계자들은 다시 내부로 모였다. 매니저는 한숨을 내쉬며 사장과 직원을 둘러보고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당장 근본부터 바꿔야죠. 스텝 교육은 기본이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가 편안한 시설을 갖추도록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홍 팀장도 웃으며 좋아요. 우리 이제부터는 이 캠페인의 선두주자로 나서요. 분명 다른 클럽들도 동참할 거예요. 라고 화답했다. DJ 권은 옆에서 저부터도 먼저 선언할게요. 제 SNS에 모두를 환영합니다. 해시태그를 달고 모든 공연장과 클럽에서 장애인 및 부상자를 위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의지를 밝혔다. 그날 밤 온라인에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여러 DJ들이 손흥민 사건을 계기로 클럽 문화를 바꾸자며 사진과 글을 올렸고 클럽 이브닝 글로우의 사과문과 개선 계획도 공유되었다. 언론 역시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유명 축구 스타 차별 논란, 그러나 클럽 측의 빠른 사과와 접근성 개선 약속으로 마무리라는 식의 기사였다. 댓글창에는 이제라도 고쳐지니 다행이다. 장애인 차별은 안 되죠. 모두가 즐기는 문화로 가야 해요. 같은 응원이 달렸다. 며칠 후 재정비를 거친 이브닝 글로우에서는 경사로가 준비되고 보조 손잡이와 의자가 더 곳곳에 비치되었다. 매니저는 직접 이를 확인하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만약 손님이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로 오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면 가장 편하실지 미리 안내해 드리세요. 필요하면은 우리가 동행해 드릴 거고 절대 분위기 해친다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일제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 말투는 예전과 달리 밝고 의욕적이었다. 클럽 내부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외형적인 세련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급스러움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었다. 오히려 더 멋져졌다.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트렌디한 거다. 같은 평가가 SNS에서 줄을 이었다. 한편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나도 부상으로 지팡이를 짚는 시간이 있었기에 또 다른 시각을 얻었다. 남의 시선에 주눅들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가 더 열린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 DJ들이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니 정말 멋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 주말 한 무리의 손님이 휠체어를 탄 친구와 함께 이브닝 글로우를 찾았다. 매니저는 바로 달려나와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경사로 위치를 설명하고 테이블까지 스텝을 붙여드렸다. 그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해지는데 환영받아서 기쁘네요. 하며 밝게 웃었다. 이렇게 이브닝 글로우의 변화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손흥민의 이름을 딴 함께 뛰자 캠페인도 여러 클럽에 확산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매니저와 스태프들은 진작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며 뿌듯한 미소를 짓곤 했다. 사장 역시 이제야 진정한 트렌디 클럽의 면모를 갖춘 것 같아라며 만족해했다. 매니저는 내부 미팅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 못했던 부분들도 많지만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장애인이나 부상자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예요. 곧 우리도 나이를 먹고 부상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래도 놀 곳이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문화가 더 필요하잖아요. 직원들은 동의의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도 평생 건강할 거란 보장은 없죠. 또 친구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클럽이 아니 전국의 모든 클럽과 공연장이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 영상 찍어둔 분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사실 그게 있어서 우리가 반성할 계기를 얻었잖아요. 세상이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요. 다음에는 더 당당하게 그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며 웃었다. 며칠 뒤 클럽은 새롭게 단장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누구나 환영합니다. 럽제실 모두를 환영합니다. 멋지게 함께 뛰자 캠페인 월절 이브닝 글로우 변화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첫 번째 댓글에는 손흥민의 계정이 멋집니다. 곧 꼭 한번 들르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좋아요가 수천 개씩 달렸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매니저가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주인공이에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러자 홍 팀장과 DJ 권 그리고 다른 스탭들까지 잔잔한 박수를 쳤다. 맞아요. 손흥민님처럼 유명하거나 목소리를 낼 힘이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 전부죠. 홍 팀장이 덧붙였다. 옳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다 바뀌진 않겠지만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DJ 권은 긍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시스템 업데이트,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손님들과의 소통 모두 게을리하지 말자며 결의를 다졌다. 이제는 지팡이 들고 오면 나가라가 아니라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밤 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날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무렵 매니저는 조명이 꺼진 댄스 플로어를 천천히 둘러봤다. 바닥에는 환하게 빛나는 안전 표시가 새로 부착되어 있었고 계단 양옆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먼 훗날 지팡이를 짚은 손님도 휠체어를 탄 손님도 노쇠한 어르신도 혹은 다리를 잠시 다친 사람도 마음 편히 찾아와 음악을 즐길 수 있길 바라며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가 돌아서는데 DJ 권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매니저님 오늘 하루 정말 길었죠. 그래도 후회는 없으시죠?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반발감도 컸지만
오히려 이렇게 바뀌고 나니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솔직히 손흥민 씨께 너무 고마워요. 뭐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저는 계속 제 고집대로만 갔을 테니까. 그럼 다음에 손흥민 씨가 오면은 제대로 환대해야겠네요. 물론이죠. 지팡이를 짚고 오든 아무렇지 않든 아니면 언제든 누구라도 우릴 찾으면 환영할 겁니다. 매니저는 힘주어 대답했다. 이제야 진짜 이브닝 글로우가 된 것 같아. 저녁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비추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돼야죠. DJ 권은 희죽 웃었다. 그럼요. 그리고 저도 바로 SNS 라이브 켜서 우리 클럽 새로 태어났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어요. 매니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문득 밖에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예, 부상당한 이들이나 장애가 있는 이들도 마음껏 별빛 아래 춤출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이미 조용하지만 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또 다른 클럽들이 전국의 여러 DJ들이 손흥민 사건처럼 논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꾸자며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 밤은 깊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자, 우리도 오늘은 충분히 쉬고 내일 또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해봅시다.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문을 닫았다. 어둠이 깔린 거리로 스태프들이 나서자 휴대폰 알람이 울렸고 모두를 환영합니다.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었다는 소식이었다. 한 직원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우리가 해냈어요. 사람들도 관심이 많아요. 매니저는 스태프들과 함께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씩 웃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야.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보자고.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내일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SNS를 통해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밤의 클럽 문화는 낯선 이나 몸이 불편한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눠서 다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겠네요. 그래야죠.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차별 상황이 있으면은 이제 먼저 나서서 막아야 해요. 다음에 손흥민 님이 오실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맞이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스태프들은 떠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내일 더 나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이야기를 지켜본 어느 행인은 조용히 휴대폰 카메라를 닫으며 생각했다. 이제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전해주자. 다 같이 보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 다음날 아침 SNS에는 클럽 이브닝 글로우와 손흥민의 소식이 계속 공유되며 달아오르고 있었다. 수많은 댓글 속에는 나도 다음 주에 가볼래요. 함께 환영해준다니 기대된다. 우리 모두가 이런 걸 지지해야 해. 차별은 옛날 이야기 되길. 같은 글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게시글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편견에 갇혀 문을 닫아버리는 걸 보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모두가 어울려 즐길 수 있을 때 진짜 밤의 빛이 우리를 감싸는 거 아닐까요? 내일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지켜봅시다.